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WWDC 2023 리캡 세션을 진행하게 된 이다혜라고 합니다. 이 세션을 진행에 앞서서 지금 이게 어떤 세션인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한번 짧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진행하는 이 세션은 올해 열린 WWDC 23에서 소개된 여러 가지 세션들을 요약하고 소개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나온 그 많은 세션들을 다 보고 싶고 시청하시고 싶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힘드실 거라는 거를 제가 또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WWDC 23 세션들의 내용을 요약해서 최대한 많은 주제들의 존재를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는 것이 이 세션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션으로 관심 있는 주제를 하나씩 챙겨가셔서 또 관련 있는 WWDC 23의 세션들을 시청하셨으면 좋겠는 것이 제 바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물론 시간상 지금 45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모든 내용을 다룰 수가 없어서 언급하지 못한 주제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 소개가 조금 늦은 것 같은데요. 제가 누군지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다혜 그리고 이다혜라고 하고요. 둘 중 편하신 대로 그냥 불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현재 경남 iOS 커뮤니티인 차밍 스위프트의 오거나이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구인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작헌터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시는 저 QR코드를 확인하시면 제 링크드인 주소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많이 보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리캡 세션에서 다룰 주제들입니다. 일단 시간상 모든 내용을 요약할 수는 없었기에 제가 최대한 전달하고 싶은 주제들만 한번 뽑아와 보았는데요. 그래서 이 주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WWDC 23 세션에 많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KWDC에서 진행될 다른 연사자분들의 세션에도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들에게 가장 익숙한 도구죠. 엑스코드로 한번 세션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올해 엑스코드 15가 새로 나왔습니다. 물론 정식 배포는 아직이고요. 베타 버전을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 엑스코드 15는 앱스토어 그리고 애플 디벨로퍼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엑스코드 15의 업데이트 사항들을 제가 간략하게 작성을 해보았는데요. 카테고리로 나누자면 에디팅, 내비게이팅, 그리고 쉐어링, 테스팅, 디버깅 쪽에서 많이 바뀐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중에서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엑스코드의 코드 완성 기능이 더욱 향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코드 완성 기능을 사용하면 실수를 더 줄이고 코드를 더 빠르게 작성할 수가 있죠. 엑스코드 15에서는 이 기능이 훨씬 더 스마트해졌는데요. 구조체를 생성할 때 구조체 이름을 파일명으로 추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plenty summary row 파일에서 이 struct를 입력하면은 가장 먼저 파일 이름과 동일한 plenty summary row를 구조체 이름으로 추천하는 이런 식으로 좀 더 업데이트가 되었고, 또 다음으로 문맥 인식 기능이 추가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코드에 대해서 좀 더 나은 제한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말인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스위프트 UI에서 이 텍스트 수정자를 추가하려고 하면 폰트가 최우선으로 제한이 됩니다. 아무래도 텍스트앤의 폰트를 더 많이 쓰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 VS택에서 모디파이어를 추가하려고 하면 패딩 모디파이어가 가장 상단으로 떠오릅니다. 이렇게 각 컴포넌트마다 많이 사용되는 모디파이어를 엑스코드가 제한을 해준다고 하고요. 또 이미 사용했던 모디파이어의 경우에는 상단에 띄우지 않는 그런 디테일함도 추가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의 더큐먼트, 문서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엑스코드를 쓰시다 보면 도큐먼트를 한 번씩은 열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메서드 위에 주석으로 적은 내용을 엑스코드가 자동으로 문서화를 해주는 그런 기능인데 이번 엑스코드 15부터는 그 문서 작성하는 것이 실시간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시간 문서 어시스턴트를 켜면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코드를 작성함과 동시에, 그러니까 주석을 작성함과 동시에 그 내용이 바로 문서화가 돼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지나 샘플 코드도 실시간으로 작성하면서 어떻게 문서에 올라가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더 풍부한 내용은 스위프트 덕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아래 레퍼런스를 참고해 주시면 좀 더 많은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프리뷰가 새로워졌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지금까지 스위프트 UI 개발을 하셨다면 프리뷰 기능을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하셨을 거예요. 이런 거죠. 근데 여기에 이 프리뷰 호출이 아주 간단해졌습니다. 기존에는 구조체 프리뷰를 썼다면 이제는 매크로 샵 프리뷰라는 것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프리뷰는 UI킷과 앱킷에서도 이제 동일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프리뷰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엑스코드에 보면 좌측에 여러 가지 내비게이터들이 있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 중에서 북마크 내비게이터에도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북마크 자체에 어떠한 주석을 달아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또 북마크끼리 폴더로 묶어주거나 찾은 결과들, 검색으로 찾은 결과들을 한꺼번에 북마킹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또 소스 컨트롤 내비게이터에도 변화가 있어서 이제 이 소스 컨트롤 내비게이터 내부에서 그냥 커밋 메시지를 남기고 푸시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엑스코드 15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 OS 로그에 관련된 것인데요. 이제 이 OS 로그로 표현을 할 때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렇게 메타데이터를 원하는 메타데이터를 체크를 해서 보실 수도 있고 또 해당 로그를 선택을 하면 그 로그가 표현하는 코드로 곧장 이동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들이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네, 그래서 엑스코드 15에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 말고도 테스트나 앱 배포, 그리고 로컬라이징 등에서 또 많은 업데이트 사항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은 아래쪽에 보시는 What's New in 엑스코드 15에서 굉장히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소개드릴 주제는 스위프트 UI입니다. 네, 스위프트 UI는 다들 개발 많이 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스유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네, 스위프트 UI는 iOS 개발, 그리고 워치OS, 위젯 등의 개발에서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비전 프로, 그러니까 비전 OS 앱도 스위프트 UI로 당연히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애플은 스위프트 UI가 공간 컴퓨팅, 그러니까 이제 비전 OS를 위한 앱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스위프트 UI를 사용하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전 OS를 위한 스위프트 UI 이 내용은 Meet Swift UI for Special Computing 세션에서 어떻게 스위프트 UI로 공간 컴퓨팅의 앱을 만들 수가 있는가를 알아보실 수가 있어요. 이 내용 굉장히 길어서 제가 따로 레퍼런스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위프트 UI에 새로 추가된 모디파이어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인스펙터라는 게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인스펙터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선택 항목이나 컨텍스트에 대한 세부 정보를 표시하는 그런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iOS 17 지금 올해부터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인스펙터는 아이폰, 아이패드 그리고 맥의 레이아웃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이 되는 그런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리고 이 인스펙터도 시트처럼 나타날지 말지를 결정하는 바인딩된 불리한 변수를 저기 보이시는 is presented로 전달하게 되면은 나타날지 말지를 편하게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스펙터에 대한 내용도 이 세션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스펙터 외에도 파일 익스포터라는 게 생겼는데 이제 그 파일 다큐먼트를 디스크로 내보내는 인터페이스, 파일 익스포터죠. 그 인터페이스를 이제 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시는 저 익스포트 이미지라고 되어 있는 레이블이랑 아래쪽에 파란색 버튼 저것들도 다 파일 네임 레이블 그리고 컨퍼메이션 레이블이라는 모디파이어로 따로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UI적으로 구현을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제공되는 기능을 사용해서 더 쉽게 만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모디파이어 중에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거는 이 다이얼로그 부분인데 이 다이얼로그를 꾸미는 데 추가된 기능들도 존재를 합니다. 중간에 보시면 삼각형 모양과 강아지 모양이 보이시죠? 이렇게 아이콘을 중첩해서 다이얼로그 아이콘을 꾸밀 수도 있고 또 오른쪽 상단에 보이시는 저 헬프 링크 저것도 알아서 제공을 합니다. 네, 공식적으로 제공을 하고 그리고 아래쪽에 Don't Ask Again처럼 더 이상 묻지 않음 등의 토글을 표시하는 Suppression 토글도 이제 공식적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스위프트 UI의 새로운 모디파이어들에서 간단히 알아봤고 이제 수유의 데이터 플로우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 스위프트 UI의 데이터 흐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이 프로퍼티 래퍼들이 굉장히 익숙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프로퍼티 래퍼들을 보시면은 데이터를 참조할 때 혹은 뷰에 변화하는 데이터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그런 기능들이죠. 근데 이제는 iOS 17부터는 스테이트와 엔바이러먼트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기존 스위프트 UI에서는 이 데이터 구조를 뷰에 가져오기 위해서는 위쪽에 보이시는 Observable Object와 Published를 사용하곤 했습니다. 근데 이제 iOS 17부터는 이 두 개를 쓰지 않고 그냥 클래스 위에 Observable만 사용해 주시면 동일하게 이 기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때 Observation이라는 것을 임포트를 해줘야 이 기능을 쓸 수가 있는데요. 이 Observation은 스위프트의 새로운 디자인, 옵저버 디자인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 프레임워크로 제공이 되고요. 그래서 이 친구 덕분에 앞에서 말한 스테이트 오브젝트 그리고 엔바이러먼트 오브젝트, 옵저버블 오브젝트를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든 데이터를 그럼 뷰에서 어떻게 쓰느냐 이것도 조금 변화가 있는데요. Observed 오브젝트, 기존에 사용했던 이 프로퍼티 래퍼는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어지고 그냥 bird 타입, 제가 앞에 만들었던 그 bird 타입 변수를 만드시고 그냥 뷰 내부에서 필요한 필드를 가져와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뷰에서는 딱히 뭔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 더 쉬워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스위프트 UI에서 새로운 모디파이어와 또 여러 가지 변화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iOS 17에서의 스위프트 UI 변화는 지금 보이시는 세 가지의 세션과 또 아래쪽에 애플 디벨로퍼 문서를 보시면은 더 자세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UI 킷인데요. 물 좀 먹고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주제인 UI 킷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UI 킷에서도 프리뷰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앞에서 살짝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UI 킷 개발하시면 이제 뷰 컨트롤러라는 걸 많이 쓰실 텐데 UI 킷에서 뷰 컨트롤러를 프리뷰로 쓸 수 있다는 것도 당연하지만 UI 뷰 자체를 프리뷰로 쓸 수 있다고요. 그래서 특정한 뷰들만 따로 프리뷰를 뽑아서 미리 보기를 할 수 있다. 이 점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뷰 컨트롤러의 생명 주기에 좀 변화가 생겼는데요. 어떤 변화냐면 새로운 단계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8단계로 알고 있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View is appearing 이라는 새로운 단계가 하나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View is appearing은 View will appear 그리고 View did appear 사이에 호출되는 메서드인데요.
view will appear 메서드가 뷰 컨트롤러의 뷰가 계층에 추가되기 전에 호출되는 메서드라면 지금 보이시는 이 view is appearing은 추가한 후에 계층의 뷰가 추가된 후에 호출이 되는 그런 메서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업데이트 사항이라고 하면 iOS 17부터 지원하는 거 아닌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특이하게 iOS 13부터 지원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뭔가 조치를 취해볼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 나온 뷰 이즈 어피어링에 대한 공식 문서는 저도 한번 쭉 읽어봤는데 이제 애플에서 새롭게 문서를 만들어줘서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개발에 꼭 적용해야 된다면 이 문서를 한 번씩 읽어보시고 적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UIKit에서 움직이는 심볼을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심볼 애니메이션은 SF 심볼 5가 올해 나오면서 업데이트된 부분인데 사용하는 방법을 보면서 어떻게 쓰는지 보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해서 제가 코드를 들고 와봤는데요. 이렇게 UI 이미지 뷰에서 새로운 메서드인 add symbol effect를 통해서 움직이는 심볼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보이는 게 실제로 심볼 애니메이션이 적용된 심볼들이고요. 그래서 add symbol effect에서 원하는 애니메이션 타입들을 variable color를 iterative로 한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애니메이션을 사용하시다 보면은 어떤 서비스의 특징에 따라서 멈춰야 되는 순간들도 있겠죠. 그때는 이제 remove symbol effect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그 애니메이션 멈추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핵심적인 메서드를 알고 계시면은 좀 더 쉽게 적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심볼 애니메이션은 제 마지막 챕터인 SF 심볼에서 좀 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UIKit에서 이 empty state라는 걸 이제 지원을 한다고 해요. 여러 가지 앱을 쓰시다 보면은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와 같은 뷰를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배민에 보면 텅 비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겠죠. 네. 그런 컨텐츠가 없는 상황에 대한 뷰를 이제 UIKit에서 공식적으로 제공을 해줘서 쉽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코드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empty state는 빈 상태죠. 이거는 이제 앱에서 표시한 컨텐츠가 없는 순간을 말합니다. 네, 이 상태는 화면에 보시는 UI Content Unavailable Configuration 이 기능을 사용하면 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앱을 처음 실행할 때 컨텐츠가 생성이 되지 않았거나 혹은 인터넷 연결 문제로 인해서 이제 앱에서 컨텐츠를 표시할 수 없는 순간에 이 empty state가 발생하고 이때 이 기능을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이시는 막 config.image, 텍스트, secondary 텍스트 이런 것처럼 이미지나 텍스트도 이 empty state에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하고 뷰 컨트롤러에 전달해 주시기만 하면 완성입니다. 쉽죠? 네, empty 상태 외에도 로딩에 대한 표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보이시는 로딩에 대한 표현도 구현이 가능하고 또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UI 서치 컨트롤러를 혹시 쓰실 경우에는 검색 결과가 없을 때 저런 식으로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처럼 empty state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UIKit에는 지금 아이패드 관련 그리고 막 드래그 앤 드랍, 페이지 컨트롤 등의 많은 변경 사항들이 존재해요. 특히 아이패드에 펜 쪽 스타일이 좀 추가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궁금하시다면은 UIKit 세션을 이제 확인해 보시면 더 많은 제가 한 설명보다 더 많은 걸 들을 수가 있어요. 네, 이제 비전 OS입니다. 올해 처음 공개되었죠. 네, 비전 OS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인 애플 비전 프로가 올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애플 비전 프로에서 쓸 수 있는 앱과 게임을 만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비전 OS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이 비전 OS는 XR OS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비전 OS라고 부르고, 이제 개발하시는 개발자분들 입장에서는 XROX라는 단어를 더 많이 보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비전 OS와 XROS 이 두 가지의 용어가 동일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애플 비전 프로는 사용자에게 본인이 있는 공간을 캔버스로 해서 3D 컨텐츠와 몰입하는 경험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공하는 컨텐츠도 그 공간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것이 처음 나온 플랫폼이다 보니 새로운 개념들에 조금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애플에서도 새로운 개념들에 대해서 충분히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비전 OS에서 이 앱은 기본적으로 shared space라는 곳에서 실행이 되게 됩니다. 이 shared space는 저희가 맥을 쓸 때 하나의 화면에서 여러 가지 앱을 띄워놓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shared space는 공간에서 여러 가지 앱을 띄워놓는, 앱이 나란히 존재하는 공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앱의 컨텐츠는 이 윈도우와 볼륨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그림으로도 뭔가 다 유추가 되듯이 이 앱은 2D 혹은 3D 컨텐츠가 있는 이 윈도우 창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윈도우는 당연히 공간상에서 마음대로 재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 볼륨도 마찬가지입니다. 볼륨은 보시다시피 3D 컨텐츠를 표시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볼륨도 윈도우와 동일하게 공간상에서 위치도 바꾸고 다양한 각도에서 이 볼륨, 3D 컨텐츠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VR 기계를 사용해보신 분들은 또 공감하실 것 같은데, 앱의 컨텐츠가 이 공간 자체를 완전히 차지해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이러한 공간을 full space라는 단어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full space에서는 윈도우와 볼륨 그리고 3D 객체만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full space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여기에서 비전 프로를 쓰면은 여러분들이 다 보이겠지만, 이 full space로 앱 컨텐츠를 만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고 내가 만든 컨텐츠로 이제 그 공간이 구성이 되게 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스페셜 컴퓨팅의 기본 요소, 비전 OS에서의 기본 요소는 윈도우, 볼륨, 스페이스 이 세 가지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새로운 비전 OS의 어떤 앱과의 인터랙션들도 뭔가 새로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상호작용 방식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먼저 이제 비전 프로를 착용하면 눈과 손을 사용해서 이제 앱과 상호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시스템은 사용자의 시선 위치 그리고 손 제스처를 감지해서 그 해당 이벤트를 앱에 전달하고요. 그리고 직접 공간을 터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D 공간에 사용자가 손을 뻗어서 버튼을 터치하는 그런 인터랙션도 가능한데, 당연히 실제로 뭔가 터치하는 듯한 물리적으로 버튼을 누르는 것과 동일하게 이제 탭, 길게 누르기, 드래그나 확대 축소 이런 실제 물리적 제스처들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선 키보드나 트랙패드, 게임 컨트롤러들을 연결해서 좀 상호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비전 OS에서 또 이 앱은 나 혼자만 즐기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사람과 하나의 콘텐츠를 동시에 즐길 수 있게 하는 그런 협업하는 경험도 제공을 하는데요. 이제 비전 OS의 앱은 화면에 보이시는 쉐어 플레이와 그룹 액티비티 프레임워크라는 것을 통해서 협업을 하고 함께 컨텐츠를 탐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컨텐츠가 사용자들에게 어떻게 공유되는지, 그 공유되는 방식, 그러니까 즉 shared context를 통해서 하나의 컨텐츠를 동일한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컨텐츠가 있으면 그것을 둘러서 보느냐, 지구본을 하나에 두고 여러 사람이 동그랗게 모여서 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영화를 같이 본다는 느낌이 될 수도 있고, PPT를 같이 준비하는 그런 경험도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비전 OS에서 다른 사용자들과 쉐어링하는
개념은 아래쪽에 이 두 가지 세션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전 OS에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건 이제 도구들입니다. 만들려고 하면 뭔가 도구가 필요하겠죠. 당연하지만 비전 OS에도 엑스코드가 필요합니다. 엑스코드의 프리뷰 기능을 통해서 이제 코드를 시각화하실 수도 있고 또 시뮬레이터를 사용해서 상호작용 테스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처음 알게 된 도구인데 인스트럭먼트라는 걸 통해서 이 성능 분석을 수행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비전 OS에서는 사용되는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뭐 램이나 이런 걸 많이 사용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앱의 성능 분석을 꼭 수행하여야 하고 꼭은 아니지만 거의 필수적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얼리티 컴포저 프로, 이것도 제가 처음 들어본 도구입니다. 이걸 통해서 3D 컨텐츠와 관련된 작업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3D 컨텐츠를 미리 보고 준비를 할 수가 있다 하고, 그리고 너무 익숙하시죠? 유니티 아닌가요? 근데 저는 그 유니티를 써본 적은 없지만 주변에 이제 게임 개발하는 친구들이 이제 유니티를 사용하는 걸 많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니티로도 비전 OS 앱을 개발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도구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있는 것이고 이 도구들에 대한 내용은 사실 필요에 따라서 세션을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레퍼런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앱을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비전 OS에서 필요한 앱을 새롭게 개발을 하시거나 혹은 만들었던 앱을 이 공간 컴퓨팅 상으로 옮겨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스위프트로 이 비전 OS의 앱을 구현하는 방법은 애플에서 소개를 하고 있고 이게 아무래도 새로 나온 플랫폼이고 그렇다 보니까 튜토리얼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애플에서. 그래서 그걸 차근차근 따라하시면은 쉽게 앱을 개발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주제 프리뷰입니다. 지금 27분이 넘어가는데 이걸 포함해서 7개가 좀 남아 있거든요.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뷰입니다. 프리뷰는 말 그대로 미리 보기죠. 그래서 빌드를 하지 않고 소스 코드의 결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기능입니다. 이미 스위프트 UI에서는 사용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프리뷰는 실제 코드를 직접 실행해보고 개발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리뷰는 어떤 거냐? 한번 그냥 실제 코드를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 새로운 프리뷰의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미리 보기를 프리뷰를 쓰고 싶은 그 뷰의 소스 코드에 샵 프리뷰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내가 프리뷰로 보고 싶은 그 뷰의 이름을 그냥 이 프리뷰 내부적으로 적으면 끝입니다. 지금 컬리지 뷰 안에 뭔가 쓰여져 있긴 한데 사실 이거 없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이 프리뷰에 이름을 설정하시거나 트레이트랑 environment처럼 필요한 코드를 추가적으로 더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UIKit이랑 앱킷에서도 이 매크로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거는 스위프트 UI에서 매크로를 썼던 그 코드이고 지금 보이시는 거는 UIKit에서 보이는 매크로 쓰는 코드인데요. 그래서 앞에서 썼던 스위프트 UI 그 매크로와 지금 이 매크로는 완전히 동일한 API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스위프트 UI의 프리뷰를 따로 가져와서 힘들게 할 필요가 없다. 더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뷰는 뷰를 미리 보기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제 위젯을 개발하실 때 더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젯을 개발하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위젯이 뭔가 시간에 따라 변경이 된다던가 혹은 라이브 액티비티를 사용할 때
이 새로운 프리뷰를 사용하시면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다 프리뷰로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리뷰를 통해서 미제 개발을 더욱 쉽게 경험하실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 휴대폰에서도 프리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원래는 실기기를 연결해서 빌드를 했어야 됐죠. 근데 이제는 그냥 휴대폰 연결해서 그 안에서 프리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기기에서 더 빠르게 화면 개발이 가능하고요. 또 엑스코드에서 이 프리뷰로 작업하는 것에 대한 내용은 아래 WWDC 23 세션을 확인해주세요. 네, 스위프트 데이터입니다. 올해 처음 나왔죠? 네, 이 스위프트 데이터는 데이터 모델링 및 관리를 위한 프레임워크입니다. 단순하게 클래스 위에 모델이라는 매크로만 사용하면 아주 쉽게 스위프트 데이터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또 이게 무엇인지 어떻게 쓰는지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제가 또 코드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클래스 위에 모델이라는 매크로를 작성하시게 되면은 쉽게 스위프트 데이터를 시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델 매크로는 스위프트 코드에서 모델의 스키마를 정의하는 새로운 스위프트 매크로입니다. 그래서 이 매크로는 스위프트 데이터를 임포트해야 당연히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클래스 위에 이 모델 매크로를 달아주면 이 해당 클래스는 스위프트 데이터에서 관리하는 모델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모델을 정의를 하시다 보면은 모델의 필드에 대해서 뭔가 관계를 정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올 텐데, 스위프트 데이터는 사실 모델 프로퍼티의 관계를 자동으로 출원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제약 조건이나 관계를 직접 정의하려면 이 어트리뷰트나 릴레이션십, 이 매크로들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트리뷰트 매크로는 제약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유니크라는 식으로 설정을 해줬고, 또 릴레이션십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캐스케이드 같은 삭제 규칙이나 모델 간의 관계를 이것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방금 만든 그 스위프트 데이터로 만든 데이터를 뷰에 가져오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 쿼리 매크로만 뷰에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trip이라는 값을 쓰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 스위프트 데이터도 데이터 바뀔 때마다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수동으로 뷰에 패치하는 코드 이런 것을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아무래도 새로 나온 프레임워크인 만큼 이제 많은 세션들에서 스위프트 데이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밋 스위프트 데이터라는 세션이 존재하는데 이게 굉장히 짧은 세션이에요. 8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먼저 보시면은 스위프트 데이터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나머지 세션들로 필요에 따라서 채워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 7번째 주제인데요. 이제 이것을 포함해서 5개가 남아 있습니다. 네, 맵킷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짧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스위프트를 위한 맵킷에 굉장히 많은 업데이트 사항들이 생겼습니다. 맵킷 상대적으로 앱킷과 UI킷을 지원하는 맵킷보다 이 맵킷 for 스위프트 UI 이 부분에 있어서 기능이 조금 적었어요. 조금보단 좀 많이 적었어요. 그래서 맵을 이용해서 스위프트 UI 상에서 지도에 관련된 기능을 구현하기 굉장히 까다로웠는데, 이번 iOS 17부터는 이제 업데이트 사항이 많아지면서 조금 수월해졌다. 네, 스위프트 UI를 위한 맵킷의 기능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시는 저 화면이 애플 공식 문서에서 제가 발췌해온 부분인데, 맵킷 for 스위프트 UI에서 여러 가지 기능이 적혀 있고 그 옆에 베타라는 초록색깔 딱지가 붙으신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이 업데이트가 되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가져왔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그 기능들 중에 어노테이션이랑 맵 폴리라인이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기능인지 간단히
화면과 함께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너무 당연하지만 맵을 쓰려면 맵킷을 임포트 해옵니다. 그래서 맵을 코드에 작성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화면상에 지도가 뜨게 되고, 또 이 지도에서 필요에 따라서 뭔가 경로를 표현해줘야 되는 기능들이 있어야 된다 하면은 그때 그냥 맵 폴리라인 이걸 사용해 주시고 루트, 그러니까 그 경로에 대한 데이터를 던져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쉽게 경로에 대한 기능 구현이 가능해졌고요. 또 마찬가지로 어노테이션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사용자 마커를 직접 커스텀하기 더 쉬워졌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노테이션을 이렇게 작성하시고 코드를 보시면은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걸 어노테이션에 전달하기만 하면 그게 바로 커스텀 마커로 맵이 표현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더 맵 킷을 이용한 뭔가가 많아졌다. 이제는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iOS 17부터 스위프트 UI를 위한 맵 킷을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많은 변화가 있는 맵 킷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맵 킷을 위한 공식 문서와 3개의 세션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스위프트 차트입니다. 네, 이 기능을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작년에 처음 공개된 스위프트 차트인데요. 이번에도 이 차트에 업데이트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스위프트 차트에서 업데이트된 부분들을 그냥 그림으로 빠르게 확인해 보시면은 왼쪽부터 파이 차트, 그리고 도넛, 그리고 중간에는 뭔가 차트에다가 선택을 하면 그 해당 데이터를 보여줘요. 그런 기능이 있고, 또 스크롤링 차트,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프트 차트에서도 다양한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 많은 개선 사항들이 존재를 하니까요. 이제 iOS 17부터는 이 차트를 이용한 기능 구현도 좀 더 수월해졌다. 뭔가 아직은 직접 해보면 많이 달라질 수 있지만 많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에 대한 내용은 사실 실제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아래쪽에 보이시는 Explorer Pie Chart and Interactivity in Swift Chart 이 세션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스위프트 차트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뭐 어떤 새로운 점이 있는지, 혹은 이번에 개발해야 되는데 뭐가 있을까 하는 분들은 이 세션을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9번째 주제, 비전 킷입니다. 몇 개가 남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제 이걸 포함해서 3개가 남았거든요. 네, 이 부분부터 이제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비전 킷인데요. 앞에서 설명한 비전 OS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비전 킷에 라이브 텍스트 지원이 추가가 돼서 앱에서 이미지에 대한 어떤 텍스트 선택, 그리고 번역, QR코드 인식 등이 가능해졌죠. 이제 올해는 이 비전 킷에서 서브젝트 리프팅, 그리고 비주얼 룩업이라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서브젝트 리프팅이라고 하면은 그 앱에서 이미지를 꾹 누르면은 눕기를 따주는 그런 기능이었죠. 그래서 그 기능을 사실 지금 잘 쓰고 계실 거지만, 네, 저도 유용하게 쓰고 있고요. 네, 이번에 iOS 17에서 이 서브젝트 리프팅은 어떻게 변화가 되었냐 하면은 서브젝트 리프팅으로 얻어낸 그 이미지에 어떤 효과를 적용해서 스티커로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위 사진처럼 나만의 다람쥐 스티커를 이제 아이메시지로 친구한테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 서브젝트 리프팅을 이제 본인의 프로젝트로 가져오는 방법은 이미지 애널라이저 설정을 먼저 해줍니다. 근데 여기에서 따로 서브젝트 리프팅에 대한 전달자는 필요가 없고요. 서브젝트 리프팅을 할지 말지는 아래쪽에 있는 인터랙션에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인터랙션 타입이 무엇이느냐에 따라서 이 서브젝트 리프팅의 기능 제공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요. 지금 코드에서는 어로매닉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인터랙션 타입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진표에 따라
서브젝트 리프팅의 기능 제공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한 세 가지 기능을 다 쓰려면 오토매틱을 쓰면 되고, 그 외에 이제 난 서브젝트 리프팅만 쓰겠다 하면은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그게 아니라 반대라면은 이제 아래쪽에 있는 다른 타입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에 맞게 이미지 애널라이저에서 타입을 설정을 해주시면 서브젝트 리프팅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주얼 룩업인데요. 이것은 이제 사용자의 사진을 분석해서 애완동물이나 자연 혹은 랜드마크 등의 배지로 표시를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번 iOS 17에서는 아래쪽에 보시는 푸드, 프로덕트, 사인 앤 심볼 이 세 가지의 도메인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처럼 옷의 세탁 정보에 대해서 빠르게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이 기능은 조금 안타깝지만 한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비전킷에서 서브젝트 리프팅과 비주얼 룩업 기능을 대표적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것들 말고도 데이터 스캐너 그리고 라이브 텍스트에 대해서도 변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용은 What's New in 비전킷 이 세션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사실 비전에 대한 내용 그리고 ML에 대한 내용은 진짜 볼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애플 디벨로퍼 페이지에서 ML 앤 비전 이 토픽을 클릭하시면 관련된 내용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에서 두 번째 주제입니다. 네, 스위프트 매크로입니다. 계속 제가 매크로라는 단어를 쓰긴 했었죠. 그래서 이 매크로라는 게 무엇이냐 간단히 말씀을 해드리자면, 반복되는 코드를 손으로 작성하는 걸 피할 수가 있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매크로를 쓰면은 반복되는 코드를 매크로로 만들어두고 이제 컴파일할 때 소스 코드를 이제 변환해서 그 코드를 동일하게 적용을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매크로는 어노테이션의 일종으로서 두 가지로 나뉩니다. 프리스탠딩 매크로 그리고 어태치드 매크로. 그래서 프리스탠딩은 해시 기호를 사용해서 독립적으로 쓰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태치드 매크로는 골뱅이 기호를 사용해서 어떤 코드의 특성으로 첨부되는 그런 매크로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등장한 프리뷰 이 기능은 샵이 붙었죠. 그래서 독립형 매크로, 프리스탠딩 매크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또 스위프트 데이터의 스키마를 만들기 위해 썼던 이 모델 매크로는 어태치드 매크로의 예시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위프트 매크로는 이번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 또 다른 연사자분들이 매크로에 대한 주제를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그 KWDC 다른 연사자분의 세션을 참고해 주시고 요 WW23의 영상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물 좀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가져온 주제는 SF 심볼입니다. 네, 올해 SF 심볼 5가 나왔습니다. 이 SF 심볼은 단색 심볼부터 시작을 해서 렌더링 모드, 그리고 가변 색상, 베리어블 컬러죠. 그것을 거쳐서 올해는 애니메이션 기능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애니메이션이 있는지는 제가 화면을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자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심볼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appear, disappear 이 애니메이션과 통통 튀는 지금 하하하 심볼이 그 일이신데요. 바운스 애니메이션, 그리고 커졌다 작아진 스케일과 펄스, 그리고 색상의 변화로 애니메이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리어블 컬러를 이용해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줄 수도 있고, 또 심볼을 바꾸는 그런 리플레이스 애니메이션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SF 심볼을 커스텀으로 제작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위해서 어떤 레이어를 분리해줘야 되는 그런 점들을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업데이트에는 700개 이상의 심볼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번 SF 심볼 5를 시작으로 이제 5,000개 이상의 심볼이 추가가 되어서 5,000개 이상의 심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줄 이 SF 심볼에 대한 내용은 세션이 되게 쉽고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식 영상을 한번 보시길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주제들을 지금 하는 건 아니고요. 이 화면에 보이는 이렇게 많은 주제들은 사실 WWDC 올해 열렸던 2023 세션들에서 다 다루고 있는 주제들이에요.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소개를 하지 못해서 이렇게 주제로나 가져와 봤는데 직접 탐색을 하시면서 원하는 것을 한번 찾아서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전 OS 부분에서 따로 설명하지 않은 부분인데요. 이제 애플에서 Work with App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다고요. 그래서 비전 OS에서 앱이나 앱 혹은 게임 개발을 하시겠다. 근데 뭔가 좀 도움이 필요하다 하면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애플의 직접적인 서포트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원하는 지역이 서울이 없고요. 네. 서울은 없지만 내가 도쿄나 상하이, 싱가포르에 갈 수 있다 하시면은 네, 그쪽에 가셔서 하시면 되고 뭐 쿠퍼티노 그리고 런던 민헨까지 가능하시다면 네, 그곳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지역의 문제가 안 된다 하시면 꼭 신청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세션 준비하면서 참고한 세션들의 레퍼런스들이고요. 그리고 애플 디벨로퍼 문서들도 많이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시간을 딱 맞춰서 한 것 같은데 네, 마지막으로 저는 이다혜라고 하고요. 올해 WWDC 23 세션에 대한 요약 내용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앉아서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점심 맛있게 드시길 바라면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